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사의 난 시리즈 첫 번째 시간입니다. 755년 음력 11월 15일 당현종은 하북 평원군 태수가 보내온 천문을 읽고 나서야 삼진절도사 알록산이 자신을 배반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장안이 이민족에 의해 점령되어 불탄 경우는 이전에 동탁이나 이각 각사의 난이 있었습니다. 동탁이나 이각 각사 등은 모두 서량인으로 서역 계통 사람들이고 알록산의 경우도 돌골족의 혼혈이니 역시 소수민족 출신입니다. 지금 중국 정부가 소수민족에 대해 강하게 통제하는 것도 이러한 뼈아픈 역사와 인연이 있는 듯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안사의 난이 일어나게 된 배경과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당현종이 정사를 게을리하고 조정의 부패가 만연하는 것입니다. 일례로 천보 6년에 36살의 두보가 두 번째 과거에 응시하게 됩니다. 그는 오랜 기간 학문을 연마하고 육아적인 신념으로 국가에 봉사할 기회를 찾고 있었고 매우 빈궁하고 어려운 처지에 있었습니다. 두보는 노심초사하면서 결과를 기다렸는데 아무도 합격자가 없다고 발표합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당시 재상으로 있던 이른보가 연출하고 기획한 일종의 코미디 연극입니다. 한마디로 국정농단의 극치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는 자기보다 현능한 사람을 임용하지 않으려고 현종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천하의 인재들이 이미 조정에 가득 차 있어 더 이상 민간에 인재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더욱 웃기는 것은 현종이 그의 말을 신임하고 사태의 전말을 조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당시 조정이 얼마나 부패하고 국사가 엉망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개원년간의 번영을 이끌었던 현종은 노년이 되자 정사를 게을리하고 양귀비와 향락에 빠져 정사는 이린보가 마음대로 전행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안사의 난이 일어난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선 당 초기 변경 지도와 당 현종 시기 변경 강력도를 보기 바랍니다. 서기 713년부터 755년까지 당 조정은 적극적인 변방 공략을 시도합니다. 이 기간 토본과는 26차례 전쟁을 치루었고 돌골과는 12차례, 거란과는 9차례 등등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당의 관군은 대부분 패하게 되고 막대한 재정적 손실을 입게 됩니다. 이상의 지도에서 볼 수 있듯이 현종 후기에 오면 당 제국의 변경 영역이 엄청나게 줄어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변경의 정세가 긴박하고 수세에 몰리게 됨에 따라 언제라도 이민족의 침략을 받기 취약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조정에서는 변경을 안정시키기 위해 9개 지역에 절도사를 임명하여 지키게 합니다. 한편 조정에서는 절도사에게 화폐를 발행하고 세금을 거두게 하고 영토를 소유하게 해요. 점차 막강한 세력을 형성하게 됩니다. 당시 변경에 주둔하고 있는 병력을 다 합치면 49만 명이나 되고 조정의 중앙군대는 9만여 명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알록산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앞서 당시 병역제도를 먼저 알아보아야 합니다. 당 초기에는 부병제로 군대를 운영했습니다. 각 지역에 부를 두고 1천여 명 정도의 군인이 농사 지으면서 농한기에 훈련받고 무기도 개인이 보관하다가 전쟁이 나면 소집되어 전투를 참가합니다. 오늘날로 보면 예비군 제도와 비슷합니다. 그런데 적극적인 변방 확장 정책이 추진되면서 먼 지역까지 원정을 가서 오랜 기간 전투를 해야 하니 부병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어서 모병제를 실시합니다. 즉 직업군인을 선발해서 장기간 변방에 주둔하면서 전투를 치르게 합니다. 그런데 장기간 한 지역에 주둔하다 보니 무장과 결탁해서 군벌 세력으로 발전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알록산은 어머니가 돌골족, 아버지는 중앙아시아 계통으로 요녕성 근처인 영주에서 태어납니다. 영주 지역은 동북으로 가는 길목으로 성읍이 아주 번성하였고 돌골인들이 전쟁에서 패하고 복속하고 흩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영주에서 장사하면서 통역을 주로 하다가 하북 지방의 수장이었던 장수교를 만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의 부관으로 있다가 승진하면서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는데 그의 신임하에 장안의 사신으로 왔다가 현종의 주목을 받게 됩니다.
유주의 사신으로 오면 극진히 대접하고 매수해서 장안에 그의 이름을 점차 알리게 됩니다. 한 번은 알록산이 조정에서 태자를 만났는데 예를 갖추지 않자 다른 신하가 어째서 태자에게 예를 행하지 않느냐라고 하자 알록산은 태자가 무엇하는 관직이냐? 나는 오직 황상만 알고 있다라고 대답합니다. 나중에 현종이 그 얘기를 듣고 기뻐하면서 더욱 신임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알록산은 아주 교활하고 영특한 인물입니다. 그는 소수민족이라는 장점을 이용해서 황제에게 충성을 맹약하였고 대신들의 부패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폭로합니다. 744년에 알록산은 범양절도사와 하북 최방사를 겸임하였고 747년에 어사대부로 임명됩니다. 그리고 751년에는 하동절도사를 겸임하게 되니 장안 동쪽의 지역이 모두 그의 권한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알록산이 이처럼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재상이었던 이른보와 이해관계가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황제의 환심을 사서 자신의 지위를 공고히 하는 데만 몰두하여 자신의 사익을 위해 정사를 처리합니다. 이른보는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지키기 위해 신분이 낮은 군관이나 이민족 장수를 무장으로 임명하자고 건의합니다. 호인들은 조정의 대신들과 정치적인 배경이 없고 용맹하고 경험이 풍부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현종 때 많은 이민족 명장들이 등장합니다. 가령 고구려 고선지 장군, 돌고린 가산 장군이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752년에 재상인 이른보가 병으로 죽게 되자 양국충이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하게 됩니다. 그는 홍농 시골 출신으로 양귀비를 등에 업고 뇌물과 모함으로 조정에서 세력을 키워나갑니다. 고력사나 황건들과 결탁해서 검남절도사를 겸임합니다. 그는 재상이 되자마자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어 세금을 걷어 현종의 향락과 서역 원정에 지원합니다. 두보가 755년 10월에 과거에 실패하고 고향인 봉선으로 돌아가면서 지은 시를 보면 권세가의 집에는 술과 고기가 썩어 냄새가 진동하는데 길에는 얼어 죽은 시체가 널려 있다네. 주문 주육취한데 노유 동사골이라. 당시 무건 세금으로 인해 피념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냉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양국충은 학문이 천하고 사람 됨이 천박해서 알록산까지도 깔보고 무시합니다. 어느 날 양국충이 농담으로 알록산에게 말하기를 네가 문맹인 주제에 나를 깔보다니 알고 보면 우리 둘 다 비슷하잖아 라고 모욕을 주었다고 합니다. 양국충은 재상으로서 자신의 능력을 입증하기 위해 운남 지역으로 대규모 원장을 떠나게 되는데 7만여 명의 군대가 남조국과의 전투에서 대패하게 됩니다. 그러자 양국충은 위기를 모면하고 총애를 받기 위해서 753년부터 알록산이 모반의 의도가 있다고 무고합니다. 그 이듬해 다시 알록산이 모반하려는 증자가 있으니 조정으로 불러 조사해야 한다고 간언합니다. 양국충은 알록산을 불러오게 해서 감히 오지 않으면 모반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알록산이 황궁으로 달려와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해서 긴장이 풀리게 됩니다. 현종은 알록산의 비굴한 연기에 속아 다시 신임하게 되었고 경생에 저택을 마련해 줍니다. 양국충은 현종이 다시 알록산을 신임하고 총애하는 것을 보고서 시기심과 질투심이 불타오릅니다. 이때부터 알록산은 양국충에 대해 돌이킬 수 없는 원한을 품게 됩니다. 한편 알록산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도 15만의 군대를 가지고 있고 조정의 군대는 6만도 채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얼마 전 남방 원정으로 인해 군대의 사기가 떨어져 있어 절호의 찬스입니다. 조정에서는 양국충이 중심이 되어 시시각각으로 자신의 목을 죄오고 있어 언제 죽음을 당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마침내 알록산은 역적인 양국충을 토벌한다는 교지를 내세우고 돌골 거란의 군대와 연합해서 장안으로 쳐들어옵니다. 반란의 소식을 들었을 때 조정은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는데 오직 양국충만이 속으로 기뻐합니다. 양국충은 모반이 실패하고 알록산이 제거되면 모든 조정의 권력을 자신이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안세에 나는 인재입니다. 양국충이 알록산으로 하여금 반란을 유도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천보 영관의 재상인 이린보와 양국충의 국정농단으로 인해 전란에 휩싸이고 백성은 도탄에 빠지게 됩니다. 이 모든 책임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양귀비와 향락에 빠져 정사를 게을리한 현종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안세난 시리즈 첫 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다음 시간에는 양귀비가 어떻게 현종을 가스라이팅해서 당나라를 망하게 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